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한 로드맵입니다. 할인이 가장 뜨고요. TV와 쇼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직구족이 요새 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는 것이고요. 아마존, 아이폰, 그리고 옥션도 눈에 띕니다. 특히 또 다른 빅데이터를 좀 검해보고 갈 텐데요. 이규찬 기자가 SNS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가지고 트위터와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돌려봤었는데요. 지금 봤더니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특히나 저렴하다, 즐기다, 그리고 다양한 쇼핑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특히 쇼핑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막 기대하시면서, 최근에 보면 특히나 11월 넘어오면서 긍정적인 언급들이 굉장히 느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불편한 진실 이런 것도 나온 게 뭐냐면, 막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인한 거 사놓고 나면 후회한다든지, 그러니까요. 할인율 생각보다 뻥튀기 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약간씩 의견이 같이 좀 포함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한국의 사람들도 그렇죠. 이때가 관심이 이게 사실 이렇게 미국 일인데도 집중된다는 불구하고 거죠. 한국에서 요즘 관심이 많아졌나 그리고 봐요.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좀 이렇게 변화가 이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지극히 미국적인 쇼핑 이벤트였지만 이제 국내 소비자들 좀 현황을 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1년 내내 세일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창고 대방출 이런 느낌의 세일인 것 같아요. 근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이제 일단 쇼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예요. 오프라인에 가서 사느냐, 온라인 사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대결이 엇갈리는데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물건 찜했다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사고 이러거든요. 여자들은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이제 요즘에 세일했다가 또 막상 안 오니까 백화점들 어떡하냐면 신세계몰 같은 경우는 온라인몰을 만들어 놓고 네. 검색하면 가일체 거의 안 나게끔 만들어 놔요. 그냥 여기다 얘기하면 깎아줄 것 같거나 아니면 그냥 배송비 감안하면 그냥 사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이런 암체족들 좀 빠져나가는 거 막으려는 노력도 그렇군요. 있죠. 저 하나 어제 바로 일이에요. 신세계백화점 갔다가 그러셨어요?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은 티슈 두 깍을 준대요. 그래서 저 깔았잖아요. 그래서 티슈 두 깍, 네. 티슈. 살림의 보탬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좀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연말이면 이렇게 세일도 하고 이렇게 들뜬 분위기인데 미국이나 인근 지역의 분위기는 더 굉장하겠네요. 그 티슈 두각 갖고 얘기하면은 전 정말 대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테일한 거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지난 주말이요. 밴쿠버에 있는 교포 신문에 그냥 광고를 하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해봤는데요. 교포신문이요? 교포신문이요. 밴쿠버 조선일보인데요. 딱 보세요. 하나투어 전 세계에 깔려있잖아요. 1년 중 딱 한 번 올빼미 쇼핑 전국 투어. 이게 어디 가는 건지 아세요? 어디요? 생스기빙이라는 거가 네네네.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미국이 이런데 캐나다는 벌써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생스기빙 때 미국 캐나다에서 버스를 타고요. 800k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레곤 지역에 가는 거예요. 무박 3일 쇼핑이잖아요. 근데 굳이 오레곤 지역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바로 미 위에가 캐나다 그 발음이 있지. 워싱턴주인데 거기는 여전히 세금이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레곤은요. 세금이 없어요. 소비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값이 15% 정도 싼 데다가 할인을 하니까요. 3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런 표현 그러시면요. 미친 듯이 사러 가는 겁니다. 잠결에. 그러니까 잠만 자고 계속 쉬었다 밥만 먹고 그것도 밥도 어디 가면요. 멀 같은 데 보면 맥도날드 이런 데 있잖아요. 먹고 또 사고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밑에 다크서클에서 쾌행해서 좀비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쇼핑하겠네요, 진짜. 하실 수 그거죠. 있으세요? 딱 그거죠. 저 못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쫓아는 가야죠. 와이프가 하면요. 저는 가능합니다.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쇼핑할 수 있어요. 잠결에 네. 막 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기간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요번에 이거 조상이 나왔는데요.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이요. 이게 딱 땡스기빙 데이, 블랙 프라이드 전후에서 크리스마스 딱 거기까지거든요. 저희가 오늘 주제를 너무 잘 정했어요. 오늘 밤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은 내일, 미국 시간이면 내일 밤에 하는 건데 3.9%가 올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3.9%면 평균 올해 작년이 3.5%였고요. 평균은 3% 내외였으니까 올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 되겠고요. 어떤 기간에 따라서는요. 4에서 4.9%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네.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전미 소매협회도 아까 증가할 거라고 봤고, 알리스 파트너즈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라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모건 나 저 스탠리는 그림만 보면 무서워.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네. 쇼핑 시즌 소비가 가장 약할 거라고 분석했어요. 네. 저렇게 다니지만 올해는 좀 저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 거죠. 저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어떤 경기가 갖고 소비세가 좀 올라가는 것들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가 미국의 땡스기빙이랑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주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날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네. 작년보다 6일이나 짧아졌고요. 최근 10년도에 쇼핑 시즌이 계속 짧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추세가 그렇지 않아도 한 3년 전부터는 생스기빙 당일날 밤부터 문 여는 것이 많은데요. 일주일 전부터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 쇼핑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28일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2일이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딱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보면 이런 워낙 가게들이 많고요. 멀들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한쪽에 하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어느 업체가 몇 시에 문 여는가를 표로 딱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많아요. 그때 우리나라 들어가면요. 어느 업체가 몇 시에 문 여는지 딱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JCPenney 같은 경우가 추수감사절 목요일날 8시 열고요. 메이시스라든가 시어즈 같은 경우 8시인데요. 어떤 곳은요. 밤 12시에 딱 열어. 밤 12시 문을 여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래갖고 소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 피곤하다. 네. 그런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번에 딱 재미나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 요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하는 아니, 분들도 있죠. TGI가 오후 5시에 연다는 건데 그럼 가서 막 퍼먹나요? 그래도 세일해서 많이 싸게 먹죠. 네. 먹고 쇼핑하고. 네네, 딱 그런 대단하네요. 거죠. 네. 예. 아까 저는 그 그림이, 그 동영상이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확실히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었어요. 뭐 그쵸. 저도 뭐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뭐 사니까요. 그 우리나라 쇼핑몰도 있지만 미국에는 아마존이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존이 사실 연말 시즌 대비해서 직원을 늘렸어요. 무려 7만 명이나.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몰이 사람들이 올 건지가 뭐 알 수 있는데요. 전미소매협회에서 설문조사해봤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요.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억 4천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아직 쇼핑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그 온라인 쇼핑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굿모닝 증식 TV 일부 시간에 아마존닷컴 주가 보여드린 게 기억나잖아요. 네. 오늘 현재 오늘 새벽에 마감된 가격 놀라지 마세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쇼핑을 할 준비를 완전 시즌을 준비 탔네요. 태세를 벌써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3분의 1 정도가 이번에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이번에 쇼핑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인터넷 쇼핑이 이번에 많은 곳에서는 30에서 50%까지 늘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생스기빙 그리고 혹시 아시는 계시겠지만 12월 두 번째 월요일이 또 그린 먼데이거든요. 네, 그렇게 네. 다 합해서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버 먼데이는 뭐예요? 사이버 먼데이는 왜냐하면 그게 잠깐 말이 좀 네네네. 개념이 그런데 예전에는 온라인 그 컴퓨터들이요 집집마다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회사 시간에 회사 컴퓨터를 갖고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예요. 근데 요즘 사실 모르네. 집집마다 인터넷 다 깔려 있으니까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보면 그날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화면 보여주시면 제일 많은 게 사이버 먼데이에 그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모르게 네. 부장님 모르게 사무실에서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이게요. 여기서 하나 네. 고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온수매트 하나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추워서요. 네. 네.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에서 이제 IBM의 코어 네. 매트릭스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2011년에 사이버 먼데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33%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렇게 막 사람들하고 비대끼기 좀 싫으신 분들도 네네. 월요일날 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 현상이 요즘에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모바일로 또 쇼핑을 많이 하니까 네네. 점점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걸로 끝이 아닌 게 그린 먼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이버 네네. 먼데이가 아까 아니고 전에 또 다른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린 먼데이. 그러니까 네. 12월에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이미 벌써 좀 그 크리스마스에 임박해서 선물을 구입하면 우리 와이프 선물을 주문했어요. 근데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당일 배송인데 거기는 한 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문을 해야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해서 세이프, 그린. 그래서 그린 먼데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송 늦으면 왕따증인데. 그렇죠. 다음 날 바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한국 빨리빨리가 보여지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클릭, 휙, 띵동. 우리는 그 정도인데 그러잖아요. 네. 그 시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가까울수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상승하는데 잠깐 주식 얘기해 볼까요? 네. 좀 전문적인 얘기 좀 해드리면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특히 LG전자 디스플레이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IT 기기 중에 가정용 IT 대형 있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테레비인데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플러스 판매 증가율을 할 것으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비 어느 걸 사겠어요? 삼성이나 LG전자 사는 거거든요. 그쵸, 둘 중에 실질적으로. 하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한세 실업이다, 영업력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옷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인터파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심이 늘어나는 게 제가 알리바바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이 온통 관심을 지고 알리바바에 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인터파크 이런 것이 좀 관심이 갈 겁니다, 지금. 인터파크가 요새 최근에 저희 둘이 방송하는 굿모닝 증시큐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주가를 네.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빅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해볼까요? 이때도 사실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는 바로 날씨입니다. 그렇겠죠. 뭐냐면 네. 오프라인에 살 거냐 온라인에 살 거냐 이게 날씨가 중요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팔릴까 사이버 먼데이가 더 팔릴까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날씨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이 정말 최고로 핵심적으로 이루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블랙 먼데이라든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 그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제품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 업체들이 원하는 건요. 적당히 추운 날씨를 원하는 거예요. 적당히 추운 추우면 날씨. 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우니까 야 겨울에 춥다면서 옷들 비싼 옷을 사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네. 적당히.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폭풍과 오는 거예요. 폭풍 오면 아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알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쓰는 얘기가 콜드 웨더, 핫 세일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딱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딱. 말 되네요.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의 소비 신뢰 지수는 의외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건 무슨 그러니까요. 이게 얘기입니까? 전문가들에서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미시건 대하고 톰스 로이터가 조사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72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10월에 73.2였거든요. 여기서 떨어졌고 원래는 이게 더 올라가서 75쯤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예상과 달리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게 2011년 12월 거의 뭐 2년 만에 최저 수준이어서 이거 좀 불안하지 않냐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미국과 뭐 캐나다는 워낙에 가깝다 보니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저와 같은 그쵸. 사람은 이미 마음은 오레곤, 마음만 그렇다 보니에요. 근데 국내 유통가는 뭐 여하튼 이게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세계 같은 경우 신세계몰하고 이마트몰을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마트몰이 한 70만 명 방문하는데 매출 목표가 1조 원이에요. 뭐 70만 명 와서 1조 원어치 사가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가 또 재밌는 게 신세계몰, 이마트몰 운영할 때 미국의 월마트처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를 운영합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사람들이 그 여태까지 구매했던 패턴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어디서 좋은 게다가 신세계몰에서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 집에서 접속했는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물건도 달라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IT 기기 많이 사잖아요. 네. 그래서 IT 기기 한 5번 이상 구매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접속하자마자 딱 뜨는 게 아이패드 이런 전자기기부터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객들의 그 빅데이터를 그러면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좀 다른 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관심 갖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난 이쁜 여자 좋아하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이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딱 그렇죠. 좋으시네. 이런 종류로 한 네. 30가지 행동을 이 사람들이 말로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걸 분석해서 여기 맞게 니는 실제로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마트몰에서 이제 고객이 방문 전화 6%밖에 안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80% 이상 매출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더 고객을 오게 하는 건 힘들지만 오는 고객들 더 많이 사게 하는 건 가능하더라. 맞아요. 이게 빅데이터의 위력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점들도 머리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대에 이제 그 기간에 와이즈 컨슈머 네네. 해서 직구족들이 아주 팔을 쳐요. 근데 저는 되게 익숙한 게 엄마들이 그렇게 직구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니까 사람들이 네, 네. 그러냐 안 가르쳐줘 학원 안 가도 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조사해봤어요. 11번가에서 1,400명을 진짜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40% 정도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해외 직구 참여한 적이 있다는 얘기했고요. 네, 네. 여기도 전문 그 몰이 있어요. 몰테일이라고 배송 대행 업체인데요. 올해 예상 건수가 4만 건. 4만 건. 그리고 작년 대비 80% 이상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고 점점 더 합니다.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대한항공회사가 실제로 조사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 해봤다는 분 중에 네. 4명 중에 1명은 실제로 해외에서 사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단 영어로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평균 한 6회 정도에 구입하는 가격이 9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사실 좀 씀씀이도 적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또 예전에 미국에서 주로 샀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일본, 중국, 나라도 막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엔화가 요즘 싸지니까 일본에서 좀 질은 좋으면서 저렴한 제품 많다 해서 일본으로 요즘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일본이 요즘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보면요, 이게 관세청에서 보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면요, 거의 매년 50% 늘어나요. 그래서 2010년에 318만 건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FTA가 한미가 통과돼서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720만 원이요, 6억 4천만 달러 했는데요.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캐나다 구스에서 네 번째 언어가 한국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국내 직구족들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캐시백 웹 이베이츠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거기 한국 사람들 엄청 많아서요. 주위에서 조금 네이버 몇 번 검색하시 보면요, 활용법 이런 거 엄청 쉬워요.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직접 구매를 해버리면 우리 오픈마켓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마켓이나 뭐 옥션 같은 데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사람들 안 놓치려고 여기에 딱 특별전도 해요. 그래서 이때 뭐 해외 물량을 막 확보하는 전 직원이 부상인데 뭐 옥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일까지 폴로, 아베크롬비, 마크 제이콥스 이런 한 35개 브랜드의 네. 제품을 갖다 놓는데요. 최대 70%를 할인해주고 어쩐지 있고요. 그렇게 메일이 오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거의 11군가도 질 수 없죠. 네. 캐나다 구스, 프라다, 투미 이런 거 한 500여 개 해외 브랜드 가져오는데 최대 45% 싸게 내놓는다고 하니까 뭐 직구 어려우신 분들 또 여기 가서 사셔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미국의 이야기만이 아닌 한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블랙 프라이데이. 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까요? 우리나라 똑같죠. 엄마들 얘기했잖아요. 엄마들이니까 딱 처음에 좀 그 얘기부터 했는데 애들 거, 애들 옷, 애들 장난감 하고요. 그거 있고요. 뻔하잖아요. 자기 옷. 자기 옷. 자기 옷 사는 게 절대적으로 많고요. 불쌍한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 아직 안 없어요. 나온 거. 네. 제가 알기에는 아베크롬비 피치가 아직 우리나라 브랜드가 안 들어온 걸로 네, 안 네. 들어요. 그런 것들 딱 사기가 쉽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는 게 그래서? 대중의 추세죠. 1위가 디즈니 베이비돌 인형, 그러니까요. 2위가 제니퍼 로퍼즈 향수. 향수들 많이 할까요? 네, 이번 주에 한번 좀 사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정말요? 네. 저도요. 오. 거기는 안 되죠. 3위가 아베클롬비 홀리스터 후드였습니다. 그리고 좀 지마켓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어떤 것들이 지마켓에서는요, 보면은요, 밥솥이라든가 믹스 오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일반적으로 많이 많이 하는 건데 세일하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외 직구를 잘하는 노하우,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일단 뭐 한국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역시 한국에서도 보면 쿠폰 챙기고 할인율 잘 꼼꼼히 따져보는 건데 네. 제가 해외 직구할 때 사이트들 주로 가시는 데가 있잖아요. 아마존, 베스트바이, 뉴에그 이런 데 가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 이 가격 변동까지 체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가 해주는데. 그걸 또 거기서 직구해서는 또 딴 데 가야죠. 아. 우리 낙타 3마리 있는 곳이 있어요. 낙타 3마리 땅땅땅 그려져 있어서 카멜.com. 거기는 이제 해외 네, 사이트를 네. 비교할 수 있는 거기 거예요. 들어가면 외국어로 된 이제 홈페이지 직접 구매 어려우신 분들도 이게 비교가 가능하게끔 잘 돼 있고요. 수수료 조금만 내시면 뭐 대행 서비스 요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하고 배송 대행이 좀 달라요. 네. 구매 대행은 한 번에도 바로 되는 게 있고, 근데 배송 대행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번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되겠는데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싼 데라고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대행이다 보니까 또 돈 보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떼어먹히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벽돌 하나가 떨렁 날라오기도 하고요. 네. 아니, 저 경험 있어요. 제가 진짜요? 아니고 저희 아는 이제 엄마가 네.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아, 유모차. 와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어머나. 어머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가 올 줄 알았더니 나뭇가지들이. 그러니까 그거 날라버린 거예요. 네. 그거 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딱 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질게요.